네,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정산이 이제 끝나갈 때 됐는데요.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는 이제 그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지급명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급명세 신고를 이제 3월 10일까지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4대 보험에 대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임금에 대한 지급한 임금에 대한 4대 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도 더불어서 각 그 공단에다가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신고 기한에 대해서 이제 놓치기 쉬운 4대 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을 알아보면서 뭐 지급명세 신고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 신고 기한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이제 지급명세가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 성격의, 그러니까 사업, 근로, 퇴직, 기타 소득, 이제 종교인 소득, 봉사료 지급명세 신고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나머지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 신고는 2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 2월 말이 휴일이죠. 그래가지고 21년도, 이제 20년도분에 대한 거는, 그 인건비 성격에 대한 3월 10일까지 해야 되는 지급명세 그 외에는 나머지 지급명세 신고는 2021년 3월 2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제 지급명세 신고는 연말정산 하고 나서 하는 지급명세 신고는 기존에 이제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의미가 있죠. 이제 4대 보험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하지만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도 원천징수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보수총액 신고를 함으로써 기존에 원천징수했던 4대 보험에 대한 정산 역할도 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2021년도에 부과될 고지가 될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고지금액의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적어놨죠. 뭐 기존 고지된 4대 보험에 대해서 정산의 의미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고지할 그 고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보수총액 신고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는 이제 뭐 정식 명칭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서인데요. 2021년 3월 10일까지 이제 지급명세 신고하고 동일하게 같이 하시면 되고요. 이제 2020년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는 조금 늦습니다. 2021년 3월 15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거 제출 안 하시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고 고용 산재하고 달리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을 안 하죠. 그래가지고 별도 보수총액 신고도 안 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 신고를 세무서에 하면 이제 그게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 지급명세 신고한 걸 기준으로 2021년 7월분서부터 정산은 안 하지만 이제 그 바뀐 금액으로 고지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은 2020년도에 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소득총액 신고를 2021년 5월 말까지 이제 소득세 신고하면서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연말정산 끝나고 회사가 지급명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급명세 신고를 하면서 같이 하게 되는 4대 보험의 그러니까 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의 보수총액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